안녕하세요. 인사이트 멘토 박정혁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자존감을 높이는 근본적인 방법 심화편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자존감을 높이는 근본적인 방법 기본편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본편은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한 정말 기본적인 단계라면은, 이번 심화편 영상에서는 어느 정도 자존감은 있지만은 지금보다 더 자존감을 높이고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좀 그런 근본적인 이야기들, 좀 심화적인 이야기들을 드릴까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존감을 높이는 근본적인 방법 심화편의 첫 번째는요, 자신을 괴롭히는 컴플렉스를 뿌리 뽑아야 됩니다. 사람마다 컴플렉스를 느끼는 그 포인트는 다릅니다. 어떤 분은 뭐 외모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학력일 수도 있고 학벌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경제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근데 그 원인을 찾아서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컴플렉스는 자존감 하락의 주범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완벽하게 뿌리를 뽑을 수는 없겠죠. 이거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30살이에요. 근데 나는 서울대학교를 못 가서 그게 컴플렉스다. 물론 이제 30살에 수능을 보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30살에 수능을 다시 보는 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뭐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진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더 현실적으로 최대한 여러분이 그 컴플렉스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보는 그 과정 자체가 좋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그 컴플렉스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그 컴플렉스를 뿌리 뽑으려는 그 모든 과정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실제 이제 사례를 드리면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외모에 자신감이 없고 외모가 컴플렉스고 외모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는 분들이라면 자꾸 이렇게 성형부터 하려고 그래요. 시술부터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되돌릴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뭐 여자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외모가 이제 컴플렉스다 그러면 먼저 다이어트를 해 보시고, 다이어트가 이제 뭐 진짜 최고의 성형이라고 하잖아요. 뭐 한 5 킬로 정도만 빼도 인상이 많이 달라져 보인다고요. 저도 한 5 킬로 정도만 빼도 인상이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실제로 제가 재작년에 한 5 킬로 정도를 좀 빼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상당히 갸름해졌다 그러고, 뭐 여전히 저는 아직도 뭐 지금 뚱뚱한 편이지만 그때 오랜만에 만났던 분들이 그래요. "뭐 운동하세요? 살 빠졌어요? 뭐 무슨 일 있어요?" 이 정도로 상당히 갸름해 보이고 인상이 달라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단 5 킬로만 빼도 여러분이 상당히 많이 좀 느낌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스타일링, 메이크업이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 화장법이라든지 화장법을 좀 바꿔 보시든지, 아니면은 옷을 뭐 비싼 옷까지 아니어도 쪼끔 다른 스타일로 이렇게 입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뭐 예를 들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나이가 들면은 좀 이렇게 옷도 좀 신경 안 쓰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남자분들은 청바지 같은 것만 이렇게 잘 입으셔도 상당히 이렇게 매치하기 좋고, 여성분들도 뭐 이렇게 비싼 옷 이런 거 아니어도 이렇게 요즘 뭐 쇼핑몰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비싸지는 않지만은 여러분을 참 이렇게 돋보이게 하는 좋은 옷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렴하면서도. 그런 옷들을 뭐 한두 벌만 구입을 하셔도 여러분이 많이 자신감이 생길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형이나 시술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외모나 이런 것도 많은 방법을 통해서 극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학벌이나 학력, 이런 것은 상급 학교에 진학하면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이제 새롭게 만난 분들 중에서는 생각보다 이제 학사학위가 없어 갖고 이렇게 좀 고민하시고, 또 '이게 컴플렉스다.' 이런 분들도 제법 많이 만나 봤습니다. 근데 뭐 많죠.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뭐 방송통신대학교도 있고 사이버대학도 있고 학점은행제도 있고 뭐 독학사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사학위가 없는 분들은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리고 뭐 학사는 있지만은 뭐 소위 말하는 좀 인지도가 낮은 대학을 나왔거나 좀 이런 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알 만한 서울의 한 중상위권 이상 대학의 대학원들, 아니면 뭐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라면은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대학원, 이 정도만 진학을 하셔도 여러분의 많은 이런 자존감들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를 실제로 자주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러잖아요. 뭐
학사학위 따봤자 별거 없어. 뭐 대학원 가도 별거 없어.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컴플렉스를 뿌리 뽑을 수 있고 자존감을 올릴 수 있다면은 그 정도의 시간과 비용은 저는 인생 전체에 비하면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컴플렉스나 그런 것이 어떤 건지를 좀 명확히 아셨다면은 그걸 좀 뿌리 뽑기 위한 노력을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하시는 게 여러분 긴 인생에서 상당히 좀 도움이 되고 자존감을 올리는 근본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좋은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 다른 영상들을 보면 상당히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유튜브 영상을 검색해 보면 어때요? 인간관계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다 눌러보면 어떤 얘기예요? 굳이 인간관계 안 해도 돼. 나 혼자 잘 지내면 돼. 나이 먹어서 억지로 인간관계 할 필요 없어. 이런 영상들 많죠.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고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탑 티어, 탑 클래스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인간관계가 나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적절하게 지인들이나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상위 단계로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나는 인간관계 하는 게 좀 불필요하다 생각해. 난 너무 에너지 많이 뺏겨. 난 싫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처음에는 물론 나를 온전히 세우고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위치까지 올라가고 어느 정도 내가 남의 말 한마디나 다른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단계까지는 여러분이 물론 어 혼자서 고군분투하시고 잘 하셔야 돼요. 하지만은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여러분이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셔야 되고 이런 분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하면은 여러분이 그분들과 관계를 통해서 동기부여도 적절히 받고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상당히 자극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어떤 것이 생기냐? 이런 분들한테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자존감이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이건 단순히 다른 사람을 의식한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런 그 지인들, 이런 그 울타리 안에서 내가 그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거는 사실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정말 최고의 자존감, 이런 자존감을 올려주는 길이 아닐까, 그런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저는 유지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뭐 너무 섣불리 포기하거나 너무 이렇게 그런 것을 이렇게 단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하고 정말 근본적인 건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경제적인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지금 시장 경제,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요.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평범한 여러분, 저나 여러분 같은 평범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어떻게 큰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종잣돈이 필요하죠. 여러분이 아무리 재테크 공부를 많이 하고 정말 고급 정보, 고급 투자 정보가 많아도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종잣돈을 모아야 되는데요. 이런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이. 많은 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뭐 회사를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해소하겠다고 불필요하게 해외여행을 가거나 불필요하게 명품을 사거나 아니면 자기 수입에 맞지 않은 너무 비싼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취미생활에 몰두해서 거기다 돈을 너무 많이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돈을 못 모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직접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종잣돈을 못 모으십니까? 라고 여쭤보면은 거의 100이면 100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내 자존감 때문에 그래. 나 자존감 높이고 싶어서 나 자존감 너무 떨어져서 돈 썼어요. 어쩔래? 뭐 이런 식인 거야. 근데 아니에요. 이거는 앞뒤가 뒤바뀐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정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면은 미래에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지금 잠깐 내가 자동차 좋은 거 못 탄다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못 참겠습니까? 내가 당장 해외여행 한두 번 못 간다고 그거 못 참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내가 취미생활 좋다고 그래도 그거 6개월, 1년, 2년 못 참겠습니까? 참을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충분히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동차, 명품, 해외여행,
뭐 취미생활, 명품 구입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참는다고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종잣돈을 모으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높아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뭔가 이 앞뒤가 바뀌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불필요한 소비를 안 해서 종잣돈이 점점 쌓여가는 걸 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아 그래. 내가 이거 잘 참았어. 그리고 분명히 이 종잣돈이 나의 미래를 분명히 잘 열어줄 거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데 분명히 이게 든든한 자산이 될 거고 든든한 밑거름이 될 거야.' 이러면은 여러분이 이것만 봐도 뿌듯해지고 자존감이 올라가요. 저는 그런 선순환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의 반대는 완전 악순환이에요. '나 지금 우울하고 힘들어. 그래 자존감 높이려고 돈 썼어. 여행 가고 차 사고 돈 많이 썼어.' 또 잔고 바라보면 또 절망하고. 그게 또 자존감 떨어지니까 또 카드 긁고 빚내서 또 차 사고 해외여행 가고 명품 사고 더 우울하고, 더 우울하고 이런 악순환에 빠져요. 여러분 이거 들어보시면 실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 제법 많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많은 20 대 30대 분들이 이런 자기 자존감 유지하겠다면서 엄청나게 빚을 지면서까지도 이런 의사결정을 하고 이런 구매 패턴을 보이기도 합니다. 뭐 이거는 개인의 가치관이고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정말 자존감이 높고 여러분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라면은 과감하게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종잣돈을 모아서 여러분의 더 나은 인생,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여러분 쪼끔만 참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쪼끔만 참을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뭔가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여러분이 잘 이렇게 하시면은 경제적인 능력도 키울 수 있고 여러분의 자존감도 얼마든지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근본적인 방법 심화편 세 가지. 첫 번째, 자신을 괴롭히는 컴플렉스를 뿌리를 뽑자. 두 번째, 좋은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필요하다. 세 번째, 경제적인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정말 많겠습니다. 제 말씀이 정답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현실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소개해 드렸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앞에 영상 기본편도 잘 봐주시고요. 이번 영상 심화편도 다시 한번 잘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